숨겨진 알파 수익을 찾아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알파 플러스 TV의 김지윤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섹터인 유틸리티 및 필수 소비재 섹터가 S&P 500 지수보다 확연히 높은 성과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의 지난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0.3%였던 반면 유틸리티 섹터 대표 ETF인 XLU와 필수 소비재 섹터 대표 ETF인 XLP는 지난 한 달 각각 7%와 3% 상승했습니다. 경기 변화를 예감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변화로 봐도 될까요? 기술과 임의 소비재 섹터인 일명 경기 민감주는 S&P 500 지수의 40%를 차지합니다. 다른 어떤 단일 섹터보다 S&P 500 수익률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도 이 두 섹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S&P 500 수익률은 광범위하게 기술 및 임의 소비재 섹터 성과로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기술주와 임의 소비재주는 지난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S&P 500을 지지한 반면 지난달에는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가 시장을 주도해 투자자 심리의 변화와 섹터 순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XLU의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거의 지난달에 발생했고요. 줄곧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XLP 역시 지난달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섹터 순환이란 무엇일까요? 섹터 순환은 경제와 주식시장이 확장기, 정점기, 수축기, 저점기를 거치면서 주식시장의 여러 산업 섹터 간의 투자 자본이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제 사이클의 여러 단계에서 업종별로 각기 다른 수익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확장기에는 금융업종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고 경기 침체기에는 필수 소비재 수익률이 호조를 띠는 경우죠. 섹터 순환을 감안하는 투자자는 경기 국면을 예측하고 다음 경기 국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로 투자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2023년 기술 및 임의 소비재 섹터도 각각 마이너스 0.4%와 마이너스 1.5%의 한 달 하락을 기록한 이후 주춤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주가가 상승한 반면 기술주와 임의 소비재 주가가 하락한 추세는 투자자들이 위험 영역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경기 방어주로 갈아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팩트셋 데이터에 따르면 다수의 기업들이 긍정적인 1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와 아마존의 한 달 수익률이 각각 1%와 1.5%인 것에 나타나듯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우버 테크놀로지스, 에어비앤비, 쇼피파이 등 다른 임의 소비재 기업들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지만 예상보다 약한 가이던스를 제시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최근 투자 심리 변화는 단기적일 수 있지만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에 경기 둔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시작하면서 기술주나 경기 민감주보다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 방어주 섹터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섹터 순환은 시장의 주기적인 추세를 활용하려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지표로서의 한계와 정확한 시장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죠. 시장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기는 어렵고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 규제, 기술 발전 또는 글로벌 이벤트가 섹터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경기 사이클 이외의 요인에 의해 섹터의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니알파 플러스 TV의 김지윤이었습니다.